지난달 어느 저녁 한 50대 남성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멈춰섰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30년을 직장에 다녔고 집도 마련했고 아이들도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앞으로 남은 30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년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50년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0이 넘어서면서 그 목표들이 하나씩 달성됩니다. 아니, 어떤 것은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포기해야 할 시기가 됩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거나 독립을 준비합니다. 직장 생활도 끝이 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첫 번째 혼란이 시작됩니다.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어느 회사의 직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부모를 덜 필요로 하고 직장도 은퇴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30년 가까이 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쁘게 일합니다. 집에는 그녀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습니다. 아이들 걱정 안 해도 되고 식사 준비도 간단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엄마 역할이 끝나고 나니 남은 것이 무엇인가? 그녀는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많은 중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부모일수록 더 심합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중년이 되면 부부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떠나면 다시 둘만 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가 낯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20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동안 부부 대화의 대부분은 아이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빼고 나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 부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막내가 대학에 들어간 후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떠들썩하게 먹었는데 이제는 둘만 마주 앉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동네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시큰둥했습니다. 결국 둘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부부가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이런 부부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도 컸으니 헤어지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혼이 해답일까요? 세 번째 문제는 경제적 불안입니다.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돈 걱정이 커집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축한 돈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의료비는 늘어날 것이고 물가는 계속 오를 것입니다.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중년들이 재취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나이 때문에 거절당합니다. 경력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선호됩니다. 결국 택배나 경비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건강입니다. 중년이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픕니다.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였는데 점점 늘어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큰 병입니다. 주변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이 모든 문제들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정체성의 혼란, 관계의 변화,
경제적 불안, 건강 염려. 중년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과 싸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중년이 우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이지만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배우자로만 살면 안 됩니다.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젊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한 것을 해보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십시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십시오.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배우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한 남성은 55세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음악을 좋아했지만 바빠서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코드를 잡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작은 공연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요. 둘째, 관계를 재정립하십시오. 부부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아이들이 떠난 지금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젊을 때처럼 둘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함께 여행을 가거나 취미를 공유하거나 대화를 나누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십시오. 20년,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몰랐던 것들이 많습니다. 친구 관계도 중요합니다. 중년에는 친구가 더 필요합니다. 직장 동료가 아닌 진짜 친구 말입니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연락하십시오. 새로운 친구를 만드십시오.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셋째,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은퇴 자금을 계산해 보십시오.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모으십시오.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십시오. 재테크를 공부하십시오. 하지만 돈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망치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균형을 잡으십시오. 넷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정기검진을 받으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식습관을 개선하십시오.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십시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매일 30분이라도 걸으십시오. 근력 운동도 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중년이라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은 배울 기회가 많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많고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대학에서 평생교육과정도 운영합니다. 나이를 핑계대지 마십시오.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십시오. 일곱째,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젊을 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대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남은 인생이 살아온 인생보다 더 길 수 있습니다. 중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반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후반전은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년의 특권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변화는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오늘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내일은 또 다른 한 가지를 바꾸십시오. 중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중년은 힘든 시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성숙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